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일 1심 선고 재판이 어떤 모습일지 사회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황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황 기자. 네.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일각에서 얘기 좀 나오는데 혹시 내일 무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? 네, 앞선 한덕수 전 총리,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. 물론 내일 선고 재판장은 지기현 부장판사로 두 선고 때와 다르지만 같은 법원에서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드뭅니다.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지시한 증거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건데 법조계의 예측은 지금 어떻습니까? 무기징역을 점치는 의견이 다수긴 합니다. 이 근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했던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선고인데요. 이것의 형량입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 사형이 구형됐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요. 당시 혐의였던 12.12 군사 쿠데타와 5.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은 상당한 사망자를 내지 않았습니까? 그 정도의 인명피해가 없는 지금 계엄의 상황에서 같은 사형이 선고되기는 어렵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내일 선고에서 형량을 가를 쟁점은 무엇입니까, 그럼? 키워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계엄의 피해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망자 없는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. 사실 이건 팩트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는 호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하지만 특검 측은 공소장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12.12 군사 쿠데타와 비슷한 폭동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때 이진관 부장판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.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다는 점에서 아래보다 위로부터의 내란, 이번 내란이 더 위험하다면서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했습니다. 사실 이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이 특검 공소장에도 없는 표현이거든요. 예. 지기현 부장판사도 정치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그러니까 전두환 때와 다른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내란을 일으킨 걸 오히려 더 엄중히 본다면 극형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또 한 가지 따져볼 것이 계엄을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?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계엄 준비 언제부터로 잡았습니다. 특검이 지난달에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한 적이 있는데요. 예.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대거 새로 인용을 했습니다. 네, 수첩에는 군 인사 내용이나 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체포 계획이 적혔었는데요. 이런 계획이 이번에 실행 혹은 시도됐다면서 2023년부터 계엄이 준비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첩 내용은 개인의 상상에 불과하다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런 정황부터 계엄이 1년 이상 철저히 준비된 것이라고 본다면 무기징역보다 더 강한 형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내일 오후 3시 MBN을 통해 중계될 선고 결과, 이 결과를 보실 때요. 오늘 지적해드린, 설명해드린 쟁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황재영 기자였습니다.